네, 반도체와 수급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린 시장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감 속에서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반등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를 넘어서 시장 전반으로까지 수급이 확산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를 움직인 핵심 변수와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주시죠. 베센트 2차 풋이 나왔죠. 네네. 그 TGA 잔고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하겠는데 규모는 1조 달러까지 될 것 같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미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었던 게 내가 말 꺼낸 건 이게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내가 니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봐서는 이것의 진척 여부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한 번 더 큰 어떤 뭔가가 준비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 또는 이제 시장의 어떤 안도감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 한 8개 업종이 상승세가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잖아요, 어저께. 네. 근데 이제 급락했던 건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 실망도 있고 또 뭐 YMTC 상장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삼성이 흔들리는데 마이크론이 멀쩡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그냥 혼조세 그 정도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는 또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하는 분위기였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또 잠시 후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요즘 뭐 베센트 재무장관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란 관련해서는 뭐 경제적 고립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도 유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엄청 강한 것 같은데 함부로 못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을 전면 봉쇄를 해버리게 될 경우는 유가를 건드리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더 힘들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란은 원래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뭐 가솔린 가격만 좀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는 분위기잖아요. 거기다 중간 선거 앞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유가와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석유 쪽 관련된 거를 갖다가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저께 제재한 오늘 새벽에 발표된 제재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네. 겉으로 포장된 건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근데 실제 뭐가 디테일하게 뭐가 있는데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 시장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7일 새벽이 될 건데요. 뭐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좀 더 확인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실적이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의심하고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래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하고 트집이 잡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계속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연출이 되는데도 그걸 계속 의심을 하는 거는 퓨어하게 실적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결국은 또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실적이 지금 상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고리가 끊어질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늘상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슷한 그림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뭐 실적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되는 거는 결국 가가지고 뭐 예상되는 실적에 대해서 나쁠 거야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드 가이던스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 매출 총 이익률이 항상 70%대 중반대는 지켰는데 이번에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와 관련 또 우리나라 같은 하고 연결이 직접 될 수 있는 건 베라루빈 출시와 관련해 가지고 진짜 출시가 제대로 나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HBM4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에서 요즘 얘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좀 줄어들 거 가는 용량을 좀 줄일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하려고 들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그 AI 쪽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조금은 과열이 돼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근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계속 점검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베라 루빈 출하 일정, 뭐 HBM4 수요 전망까지도 좀 앞으로의 성장 흐름을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향 매출 전망이나 뭐 규제 관련한 코멘트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일단 매출을 그러니까 판매를 풀어주는 듯한 뉘앙스가 나왔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우리 안 사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안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지금 이렇게 뒤로는 사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는지 여부 이것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언급이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내 반도체주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베라루빈, HBM4 관련 코멘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더 영향이 있거나 민감한 쪽도 있을까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물론 얘기는 그 반도체 가격이 비싸고 또 칩의 어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용량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성능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출시할 거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매하다. 어쨌든 더 많은 스펙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더 많은 용량을 쓰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겠는데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는데 예상보다 절반 딱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 이유가 뭔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좀 이상해지는데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돼서 나올 건지 그다음에 이게 예정대로 출시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국내 반도체주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변수가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대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오히려 크게 밀렸는데 시장이 이번 발표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저부터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하자는 거지? 이 생각을 금요일 날 타방송 녹화 중에 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자는 거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거는 시장이 원했었던 거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주주환원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명확하게 40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전과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3분기 말에 30조 원 현금 배당할 거야. 나머지는 내년에 봐가지고 결정 나는 거 보고 판단해서 할 건데 대략 90조에서 110조 원 정도 될 거야. 네.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원했었고 또 하나는 시장이 진짜 원했었던 건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저도 봤었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최근에 반등 나왔던 거는 낙폭 과대하고 빈집 효과에 의한 반등이었던 거지. 이게 지금 글로벌 증시로 보게 되면 네. 옆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을 보셔도 그렇고 유럽을 보셔도 그렇고 미국을 보셔도 그렇고 다 신고가 영역에서 크게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수가 거의 40% 이상 빠져가지고 회복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수급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은근히 기대했던 건 하이닉스가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신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주식수를 줄여두는 거고 시장에서 주식을 사준다는 얘기는 그 돈이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삼성전자도 그래도 글로벌 넘버 원인데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은 해주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던 게 뭐 기사를 보시면 100조, 150조, 200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딱 하단에 걸쳤고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은 실질적으로 없고 직원 성과급 보상용으로 15조만 딱 발표가 나니까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실망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냐?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 게 실망이 나왔잖아요. 공매도 네네. 나오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부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빠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수급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선 전자가 최소 하이닉스 이상은 해줬어야지 그럼 10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나온다면
그 돈이 시중에 다시 풀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거를 사실 좀 기대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 실망매가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하고 맞물려 가지고 크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주환원 내용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연기금 매도도 좀 낙폭을 확대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YMTC 상장 이슈까지도 잠깐 언급해 주셨죠. 반도체 투심에도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에요. YMTC 같은 경우는 사실 CXMT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낸드 쪽에서 그래도 위상을 좀 가지고 있고 마켓 점유율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이 됐을 때는 낸드 쪽의 캐파 증설이나 이런 걸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의 쇼티지가 어떻게 제한되지 않겠어라는 우려를 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것도 사실 그 중국 내에 시장의 일부만 채워주는 정도 수준이 될 수밖에 없지 그게 전체에 어떤 그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에 실망 매물에다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부담으로 같이 작용을 해버리니까 시장을 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쉬운 건 저 재료가 증시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8% 빠질 내용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그게 우리나라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그 수급의 영향으로 빠진 거고 우리나라 빠지는 거 보니까 또 미국 저희 옆 나라 일본에서 놀래가지고 키옥시아 빠지고 네, 네. 미국에서는 또 낸드 쪽에서는 아니 한국의 넘버 원, 투가 빠지는데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가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당연히 이렇게 파장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까지 파장을 미친 삼성전자의 좀 과도한 낙폭 이야기 좀 해봤고 주가 하단은 좀 상당 부분 확인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던데 그럼 향후 주가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하단은 저는 확인됐다고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레버리지 ETF 상장 전에 삼성전자 주가의 상단은 23만 원이었고요. 상장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하단이 27만 원 선이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23만 원 언더에서는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더 빠질 자리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얼추 바닥은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되돌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수급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글로벌리 보시면은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던 수급이 지금 이탈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사실은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로 보면은 칩에 쏠려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주변 섹터로 지금 이렇게 흩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건 내용이 보면 반도체는 빠졌는데 8개 업종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타 섹터로 수급이 분산이 돼가지고 나머지 섹터들이 좋아지는 거고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이 좀 유난히 더 커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단기적인 수급 부담은 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이 새로운 기대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IPO가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체 AI 칩 개발 추진을 하면서 삼성전자 수혜 가능성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계약 공시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됐던 거는 엔트로픽 쪽에 이제 선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네. 또 엔트로픽 입장에서도 자체 칩을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에이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AI 칩을 만들어낸다. AI 칩을 만들어낸다고 하게 될 경우에도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하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첨단 그 2나노, 3나노, 4나노 쪽에서의 수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협업을 좀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또 TSMC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엔스로픽이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엔스로픽이 TSMC에 붙는다고 하기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가능성, 일정의 문제 이런 거에서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쪽하고의 협업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네. 사실 지금 테슬라하고 XAI 쪽 관련된 칩 얘기는 이미 기사화됐고 개발하고 있는 건 나왔는데 네. 추가적으로 빅테크하고의 협업 이슈가 말은 있었지만 아직 계약 단계로 들어간 건 없어요. 뭐 AMD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글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말만 아직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 정상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의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파운드리의 어떤 밸류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붙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빅테크 고객사를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뭐 수주 규모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성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둘 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빅테크로부터 수주를 받는다라는 거는 네. 신뢰를 받았다라는 걸 개런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의 영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놓고 감안한다면 일단 수주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당연히 수주를 받을 때는 조금 뭐 샘플 테스트 받는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좀 규모를 있게 받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정상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뭐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엔트로픽의 자체측 개발 소식은 뭐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수주 그리고 빅테크 고객 확대 기대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좀 어떤 변수들을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지 여쭤볼게요. 이번 주간에 이제 물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된 부분이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글쎄 뭐 있겠어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터치하고 시장 개입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TGA 장관은 사실 재정 보따 이제 주머니인데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국채를 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면은 거기에서도 시장이 큰 반응이 나오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시선은 케빈 러시한테 쏠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나 또 특히 미 행정부의 입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케빈 러시는 절대로 자산을 안 산다는 쪽이고 자산을 매각한다는 쪽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건 국채 변동성, 그 국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안정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변동이 있을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러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게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번 주에 반도체 다음으로 수급이 뭐 이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 좀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어저께는 2차 전지 쪽이 움직였는데 그건 지난 주말간에 그 탄산리튬 가격이 급등했던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여전히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빈집 효과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어쨌든 AI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영역인데 그쪽이 부각이 안 되다가 뒤늦게 좀 부각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 있는지 네. 그게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정상화될 수 있는지의 어떤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보면 이번 주 뭐 엔비디아의 특히나 3분기 가이던스도 좀 중요하겠고요. 미 국채 금리가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